21세기 세계화 시대,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외교 무대에서 무엇보다 외교관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때문에 외교관의 자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5,000년을 이어온 한국 사회도 위기의 순간마다 뛰어난 지략으로 나라를 구해낸 외교의 달인들이 있었다. 조선 초기 대마도와 일본 본토를 43년 동안 오가며 70여 년간의 조일 평화와 안정을 만들어낸 대일 전문 외교관. 2010년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로 선정된 이해를 만나보자. 한국보다 일본에서 더 먼저 알려진 무로마치 시대의 조선 통신사 이에.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인물인 이에에 대한 연구가 지금 한창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을 40여 차례나 왕래를 하면서 일본에 억류된 거의 700명에 가까운 우리 동포를 구출하는데 헌신적인 이에는 여러 차례 일본 본섬으로 사행길을 떠났는데 일본 각지를 돌아다니며 활발한 외교 활동을 전개했고 그 발자취는 아직도 일본에 남아있다. 중인의 계급에서 종이품, 동지중추사까지 오른 조선의 외교관으로 1445년 73세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대일 외교의 일선에서 살았던 이에. 때로는 대일 통신사의 수행원으로 헌신하고 또 때로는 부사와 청사로 조선을 대표했던 이에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일본에 정통한 대일 전문 외교관이었다. 그는 1401년부터 43년간 40여 차례 넘게 일본을 왕래하면서 일본과의 외교에 평생을 바친 인물이다. 고려사 1223년에 처음 등장한 왜구. 충정왕 2년엔 왜구의 침략 지역도 확산됐다. 왜구는 고려의 국운을 흔드는 요인이었는데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고 정권이 달라졌지만 왜구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골칫거리로 남아있었다. 때문에 세종은 강력한 국방과 화목한 교린이라는 대일 외교 노선을 채택하며 그 중심 인물로 이해를 발탁했다. 매번 대마도주에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정성껏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래, 몇 번이나 갔다 왔느냐? 모두 16번이옵니다. 그렇구나. 일본을 모르는 사람은 보낼 수 없어 그대에게 명하는 것이니 귀찮다 생각지 말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렇게 이에는 외구의 근거지인 대마도와 조선을 수없이 오가며 일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두터운 신뢰를 쌓아갔다. 이를 통해 외구를 제압하는 대일 외교의 초석을 굳건히 다질 수 있었다. 이해의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세종 25년인 1443년 한일 양국은 통교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개해약조를 맺게 됐고 그 결과 외구의 침입이 멈춰 마침내 나라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조선 건국 이후 60년간 184회 외구 침입이 있었으나 개해 약조가 체결된 이듬해인 1444년 이후로는 상당 기간 외구의 침입이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구의 침입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은 대일 강경책과 함께 이루어진 이해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대일 외교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겠다. 한일 양국 간의 평화와 공존 시대를 열었던 이해. 그는 대장경 및 불경의 보급을 통한 불교 문화와 인쇄 문화, 화폐의 광범위한 사용 등 양국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문화 외교관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외교 활동은 단순히 문화 교류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일본의 정치 상황과 세력 다툼 판도를 면밀히 파악했고 군 장비의 수준과 특장점을 눈여겨보고 조정에 건의했다. 또 주변 정세를 바탕으로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변란에 대비할 것을 늘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이에는 외인의 체류 문제, 입국 허용 조건 등을 지속적으로 협상해 나감으로써 대마도 중심의 대일 통교 체제 수립을 주도하였다. 이에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을 도모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언제나 이해라고 말했던 진정한 외교관이었다. 8세 외구에 의해 어머니를 납치당한 이후 평생 동안 어머니를 찾아다녔던 그였기에 고려 말부터 횡행했던 외구로 인한 국민들의 뼈저린 고통을 남의 일로 여길 수 없었던 것이다. 머나먼 땅 유구까지 달려가 외구에 잡혀간 조선인 43명을 구출해온 것도 이해였다. 이해는 조선 역사를 통틀어 유구국에 공식적으로 파견된 처음이자 마지막 사절이었다. 다만 성상께서 신이 늙었다 하여 보내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신은 성상의 은혜를 지나치게 입었으므로 삶과 죽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소신을 보내도록 명하신다면 피로된 백성들을 모두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이에는 71세 노년에도 대마도에 붙잡혀간 조선인 귀환 협상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은 결과 외교관으로 활약한 43년 동안 지략과 협상을 통해 667명의 조선인을 일본으로부터 귀환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처럼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했던 이해 선생의 애국 애민 정신이 깃든 인품은 오늘날 험지에서 외교 활동을 벌이는 현대 외교관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 600년 전 나라에 대한 충성으로 먼 바닷길을 헤치고 나아가 외교에 힘썼던 이해 선생. 조선시대 신분적 제약을 극복한 동시에 대일 전문 외교관으로서 일생을 험지에서 국익 증진과 국민 보호를 위해 헌신한 충숙공 이해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외교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하고 중요해진 시대. 애국심과 국민을 위한 헌신으로 공직자의 모범이자 국민들에게 감동을 안겨주는 이해의 정신은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다.